안녕하십니까. 경남 고성 체리순 농장입니다. 구독자분들이 벌써 300분을 넘으셨습니다. 얼굴도 편집도 그리고 음악도 자막도 없이 단순히 음성만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전달하려는 본질, 그 이야기 자체가 어느 정도 전달되어지고 공감이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라는 표현보다는요, 라디오 팬이라는 느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체리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체리 나무 품종의 선택 기준입니다. 아마 가장 고민되시는 것 중 하나가 어떤 품종을 선택하냐일 것입니다. 종종 저희 농장의 품종에 대해서 물어오시는데요. 저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품종에도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고요.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품종 같은 경우는 10그루를 심었다면 100그루를 심었다면 10그루 이상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나무 자리에 석회와 퇴비 등을 넣어 땅을 다시금 만들고 그 다음에 봄에 다시 묘목상에 가서 체리 나무를 사서 심었습니다. 가장 좋은 품종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품종이란 당연히 일찍 나오고 생산량이 많고 알이 크고 맛이 단맛과 새콤한 맛이 적당하고 열과가 좋은 품종이겠죠. 만약 이런 품종이 있다면 확실하다면 우선 이 품종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완벽한 게 있나요? 저마다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밝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운 면도 있는 것이 세상의 섭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저희 나무 중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신 몇몇 분들이 베어 버려야 한다고 소개되는 품종도 있습니다. 이 품종의 단점은요, 열매가 너무 많이 뭉쳐서 달리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열매가 많이 달리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곰팡이 문제입니다.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알도 작게 되어지고 이게 뭉치면서 습해지면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고민 후 그 해결책은요, 적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계속해서 수정 이후부터 작은 열매, 병든 열매들을 손으로 일일이 하나씩 계속해서 저희 가족은 떼어냅니다. 그래서 봄철은 수정이 된 이후부터 깡통 하나 들고요. 농장의 나무 하나하나를 살핍니다. 그리고 솎아냅니다. 그러면 열매 간의 간격이 발생하고 곰팡이 발생은 사라지고요. 작았던 알이 어느 정도 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고 쓸모없는 체리 나무는요, 맛있고 큰 열매를 줍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요, 농장 한켠에 키나무 2그루가 있는데요. 이 철이 나면 저희는 다른 나무를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방치하게 됩니다. 적과를 하지 않다 보니까요, 올 가을에 키를 수확했는데 키 크기가 거의 밤톨 크기 정도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맛도요, 작고 신맛만 가득했습니다. 수는 너무 많았지만 상품성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가 묘목이 좋다, 나쁘다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농부의 손길에 따라서 그 농장의 상태에 따라서 상품이 되기도 하고 폐품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나무는요, 알이 너무 큰데 수확량이 적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수확량을 늘리도록 해야 하는지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런데요, 수확량이 작년에는 굉장히 적었는데 점차 횟수가 지나면서 수확량이 조금씩 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그 단점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동안의 경험을 근거로 자체 생각해보는 관점에서 체리나무 품종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집 마당에 정원수로 몇 그루 정도 체리 나무를 심으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들의 선택 기준을 잡는다면요, 우선은 자가 수정이 되는 품종을 우선 심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몇 알의 체리라도 수확해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체리는 수분수가 필요하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수분수가 맞지 않으면 꽃은 필수는 있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가정집에서 많이 심어야 5그루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분수가 맞지 않다든지 서로가 이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다든지 하면은 수정이 맺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열매를 맺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가 수정이 되는 품종을 우선적으로 심고 그다음 다른 품종 심는 순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대목이 뭔지를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가정집에 키우시는 분들은 이 대목이 뭔지도 신경을 안 쓰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도 5그루 정도 집 마당에 대목도 모르고 그냥 장터에서 5,000원짜리 싸다고 해서 사다 심은 적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3번 나무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열매도 열지 않았고요. 꽃도 그렇게 많이 피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2만 원 정도 이상 되는 나무를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땅에 무조건 심지 마시고 미리 체리나무 자리에 석회나 퇴비로 땅을 미리 만들어 놓고 심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농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 것 같고요. 품종 선택의 기준도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장을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터가 있으셔가지고 조금 많은 나무를 심으시는 분들의 선택 기준은 어떠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삼은 우선적인 선택 기준은 수확 시기입니다. 체리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나뉩니다. 그 수확 시기는 지역의 위치에 따라 다르겠죠. 같은 나무라도 남부 지역, 중부 지역에 따라 수확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윗지역으로 갈수록 늦어지겠죠. 예를 들어 벚나무, 벚꽃나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체리도 같은 벚꽃나무 종이잖아요. 그래서 남부 지역에서 피어 올라가는 순서잖아요. 우리 벚꽃나무가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조생종을 우선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체리는 5월 빠르면 5월 20일 전부터 시작해서 자라고 6월 달까지 이렇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6월로 가면 갈수록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럴수록 요즘 같은 이상 기후에는요, 기온이 올라갈수록 노린재 같은 해충 피해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6월 25일 전후로 장마가 있습니다. 체리에게 비는 치명적입니다. 열과라는 게 발생을 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맛이 굉장히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체리가 맛있는 과일이지만, 모든 과일이 그렇지만 비를 맞으면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6월 25일 장마가 있기 전에 체리는 모든 수확들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노지에 100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면 우선 4, 50그루의 종의 조생종을 심고 나머지는 중생종, 만생종으로 심는 게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왜 4, 50이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수확도 신경을 써야 하니까요. 한 가족이 수확할 수 있는 양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 품종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나온다면 수확부터 판매까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염두에 둘 건 수확과 판매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욕심내다가요, 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품종별 분산성입니다. 자, 체리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많이 열리는 나무도 있고요, 열매가 적게 열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가 많이 열려야 당연히 좋겠죠. 그래야 가족도 먹고 남는 것도 팔기라도 할 테니까요.
체리의 맛을 걱정하신데요. 체리나는 나무 과일 자체가 일단은 맛있는 과일입니다. 그 체리의 맛을 구별하면서 이거를 소비자가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햇빛을 잘 쬐고 그리고 적당한 영양분이 있는 땅에서 큰 체리라면 맛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생산량입니다. 특히 노지의 경우 꽃도 많이 펴야 하고요. 수정이 되고도 그게 다 최종 생산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병에 들기도 하고 빨갛게 되면 새가 와서 따먹기도 하고요. 노린재 같은 곤충이 먹기도 쪽쪽 빨아 먹기도 하고요. 찌그러진 것도 생기고 실제로는 수정이 되고 열매로 맺혀졌지만 최종에 살아남고 판매로 이어진 체리는 점점점 적어집니다. 그래서 체리 나무는 아무리 세계에도 많이 심었겠죠. 그러나 세계적으로 체리가 매우 비싼 과일이고 과일의 영이라 부르는 것은 이 체리 자체가 그만큼 재배가 어렵고 그리고 그리고 까다로운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향후에 체리 피킹 등을 체험 등을 염두에 두신다면 양이 많아야 하겠죠. 일단 양이 많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열매 크기입니다. 체리의 종류에 따라 그 크기가 다릅니다. 사람도 유전적 특성에 따라 키와 덩치 등이 크기가 다른 것처럼요. 과일은 알이 크면 상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과일은 크기가 좋아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고급으로 가서 백화점 같은 곳에 납품하고 비싼 값에 팔겠다면 그 크기를 고려해야 하겠죠. 문제는 아까도 뭐지 양입니다. 크기가 크면서 양이 많이 나면 문제가 없지만 알은 큰데 수확량이 너무 적다면 문제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실제로 그런 나무가 있다면 알도 크고 많이 나오는 나무가 있다면 당연히 좋은 나무겠죠. 네 번째는 대목입니다. 체리 나무는 대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목이 뭐냐에 따라서 나무의 크기도 다르고요. 그리고 열매의 맛도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리나무는 원래 벚나무과입니다. 벚꽃나무처럼 원래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성 같은 경우는 사람이 수확을 하기 편하고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작게 한 거지요. 자, 그리고 이런 외성 대목보다 조금 더 큰 콜트 같은 대목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한 장점과 단점 또한 사람들에 따라 말이 다르기 때문에요. 잘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시고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대목은요. 우리나라 땅에 맞게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튼튼해야 하겠죠. 우리가 대비하는 것 중 하나가요.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이상기면 태풍들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라도 최대한 낮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확도 염두에 두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이었죠. 제가 이제 동서 형님이 살구 농사를 짓는데요. 태풍에 나무가 넘어가 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태풍에 대한 조치도 미리미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 자체가 튼튼하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나무로 키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금 정리를 하면요. 우선 일찍 나오는 품종을 선정할 것, 그 다음 양과 크기 중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체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고품질 생산 판매로 갈 것인가 아닌 두 가지를 병행하며 갈 것인가 그리고 대목은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가 등 이러한 체리나무 품종 선택 기준을 자신의 생각에 따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이 뭘 심었던가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찾아야겠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체리 묘목, 체리 품명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데
이 체리나무는요, 최소 5년 뒤에 그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체리의 진정한 맛은 해 자리에서 최소 7년 이상 때부터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6년째까지 맛이 없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계속 키워보다 보시면 이 맛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배에 내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나무 중 하나도 6년 차까지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베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토양 관리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요. 좀 더 기려움과 7년 차부터는 그래도 맛있는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 자체에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쁜 체리나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농부한테 가장 좋은 품종은요, 오래오래 살아남아 꾸준히 농부의 경제적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는 나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생각했던 체리목도요, 자신의 땅에 뿌리를 내려 잡아 살아남아야 합니다. 동시에 같이 사온 체리 나무도요, 죽는 놈과 살인 놈으로 나뉩니다. 같은 품종이라도요. 이 자연은 냉정한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짐중을 합니다. 사는 놈이 강한 놈인 것 같고요. 죽으면 다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키웠던 나무가요, 여름이 지나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 뿌리를 키워보면 나무 뿌리가 썩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리나무는 굉장히 예문한 작물입니다. 무엇이 좋다, 무엇이 좋다 이런 유행에 흔들리지 마시고 다양한 분들의 경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 신중하게 고려해 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늘의 체리 이야기, 품종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시고요. 계속해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체리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충만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고성 체리숲 농장의 체리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